1883년 개항과 함께 인천항 주변으로 많은 외국인과 서구 문물이 밀려들었다. 영사관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사무실과 주택 등 근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인천의 모습은 점차 이국적인 풍경으로 변해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83년 응봉산 정상을 중심으로 설치된 각국공원이다. 이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그 남쪽에는 일본 조계가, 서쪽으로는 청국 조계가 위치하였다. 그리고 두 나라의 조계를 둘러싸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각국 조계가 있었다. 한편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인천주재 외국영사관도 설치되었다. 1882년 10월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은 최초의 인천주재 외국영사관이었다. 1884년에는 영국과 청국의 영사관이 설치되었고 1902년에는 러시아에서 영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개항장 인천에는 무역과 선교를 위해 들어온 외국인도 많았다. 이들의 사교장이었던 제물포 구락부는 1901년 지어졌으며 현재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옆으로 1909년 지어진 오래당 저택이 있었는데 오래당은 인천해관에서 통역을 맡았던 중국 외교관이었다. 인천에 최초로 세워진 근대 건축물은 세창양행 사택이다. 이 건물은 1884년 세창양행의 직원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이 처음 문을 연 곳이기도 하다. 응봉산 서쪽 정상에는 1905년 지어진 영국인 무역상 제임스 존스톤의 여름 별장이 있었다. 석조 3층의 빨간 지붕의 이 건물은 인천의 랜드마크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독일인 건축가 로스 케겔이 설계하고 중국인 회사가 시공하였다고 한다. 개항장에는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던 데블 호텔은 1887년 일본인 사업가 호리 리키타로에 의해 지어진 3층 건물로 외국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우편 업무를 위해 설치된 인천우편국과 선박의 입출항과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보았던 인천감리서가 있었고 1883년에 설치된 인천해관에서는 부두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의 통관 업무를 맡아보았다. 청일전쟁 이후 개항장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영향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본계 은행들은 인천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개항장 최초의 금융기관인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을 비롯하여 1890년 개점한 제18은행 인천지점과 제58은행 인천지점이 그들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이 은행 건물들에서 당시의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한편 1908년 일본인의 거주 영역을 동인천역 방면으로 확장하고 그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홍해문이 축조되었다.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홍해문이라 이름이 붙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인천의 명소로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퇴색된 채 고풍스런 외관만이 남아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연이어 승리한 일본은 한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져갔다. 일본의 한국 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던 인천의 모습도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인 중심의 거리로 변모하게 되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거리마다 각양각색의 근대 건축물로 넘쳐나던 개항장 인천의 이국적인 풍모는 그렇게 빛을 잃게 된 것이다.